룰루랄라 먹거리를 제조 중인 크리스. 지금 그는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아마도 김치? 깍두기도. 그는 이곳 파타야에서 이미 김치를 한번 만들었는데 3분의 2는 먹고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버렸기 때문에 이번엔 양을 좀 줄인 것 같다. 먼저 번보다는 제조 속도가 더 빠르고 과정에서의 거침이 없는 듯하다. 요리 전문가인가? 그래. 정말? 그럼 어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 변변치 않은 칼질에다 식재료를 어설프게 다듬는 투박한 손놀림, 그리고 감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양념질 등등 연민을 느끼게 하는 허점 투성이들을 열심히 꼽을 치고 있는 크리스를 보고 있다. 불쌍한 토코노인.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참 안쓰럽군. 쯔쯔쯔.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크리스는 요렇게 대꾸할 것이다. 지랄하네. 상당히 센 척하는 크리스. 아마도 요리에 대한 그만의 철학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닐까? 오늘은 토코노인 신분으로서의 크리스가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해보겠다. 이 주제로 곧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는 그의 토코노인이란 신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의 음식 철학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태국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아닐지라도 특정 다수들에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을 거라 크리스는 피력한다. 여기에서 특정 다수들이란 열라 노력들은 하지만 좀처럼 똑신이나 돌싱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분들, 그래서 향후의 토코노인이란 신분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이는 빼박이님들, 그리고 미래의 토코노인을 꿈꾸는 좀 제정신이 아닌 토코노인 지망생들을 칭한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자. 우리 사회에서 토코노인을 정의하자면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노인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는 어떠한가?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객관적인 평가는 지위는커녕 그냥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존재들이 아닐까? 특히 남성 토코노인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어쩌다 얼떨결에 여기 이 그룹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오게 된 크리스는 곧 죽어도 지는 아니라고 매일 매순간 온몸으로 호소를 하는 듯 보인다. 그 단편적인 예는 바로 그 전엔 절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깔끔떨기인데 왜 거기에 이토록 용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크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젊은 청년의 땀과 그 냄새는 열정, 마초적 향기, 성취의 흔적, 섹시한 유혹 등등 좋다는 것들은 다 갖다 붙여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그에 반해 토코노인의 땀과 그 냄새는 어떠한가? 글쎄, 그냥 순수한 더러움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한마디로 노인의 지저분함은 달리 포장하여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는 토코노인이 된 이후부터 신체와 주변 환경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보이는 그룹과는 상당 부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찬하고 있다. 토코노인의 청결은 머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크리스는 힘주어 말을 한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 바로 정신건강이다. 청결은 정신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말한다. 청소를 끝내고 샤워 후 마시는 끄커피가 유난히도 맛과 향기가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바로 신체와 환경의 청결함이 정신까지 맑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그는 토코노인의 신분이 되면서부터 청결 유지가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고 말하며, 덕분에 본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이 조금 더 현명해졌으리라 그는 믿고 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크리스는 아주 조용히 본인의 청결 유지 비법이라고 알려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신체 청결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 편이라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크리스는 물론 토코노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상당수가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바로 밖으로 은근슬쩍 삐져나온 코털, 그리고 나는 듯 안 나는 듯 몸에 배어있는 냄새라고 한다. 이를 위해 코털 정리는 이제 크리스에게 거의 습관화처럼 되어 있다고 하고, 오래 살아 몸에 배인 냄새는 향이 세지 않은 은은한 종류의 향수로 커버 중이라고 한다. 가끔 급할 때는 페브리즈 같은 방향제도 유용하다고 하는데 글쎄. 그리고 주요 환경 청결을 위한 크리스의 비법은 아마도 버림의 미학이 아닐까? 청소를 아무리 해도 절대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아까워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이라 말하는 크리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버리는 게 습관이 된 그는
가끔 어제 버린 것을 오늘 다시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는 않고 있다. 노화로 인한 우리들의 신체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의 환경도 산뜻하고 가볍게 하면 좋으련만 남들 눈엔 쓰레기와 다름없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굳이 자신의 삶의 무게에 가중치를 더하는 안타까운 독거노인들을 보며 좀 갖다 버리시면 어떨런지? 라고 조언은 하지만 절대 강요는 하지 않는 크리스이다. 떠들어봐야 죽어도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것을 크리스는 아니까. 어쨌든 크리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이 세상이 가진 그 선입견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친다. 독거노인으로서 청결은 머스트이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의 주제인 독거노인으로서의 크리스가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해보기로 한다. 크리스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꽤나 오래전부터이다. 그는 뭔가 정보가 필요할 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튜브 보기인데 음식 만들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있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얼큰한 육개장 만들기, 중국집 짜장면 만들기 등 정말 수없이 많은 요리 영상들을 찾아보며 우리들이 요리 실력을 키워왔듯이 크리스 또한 이런 편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의 음식 만들기 실력을 다져왔다. 하지만 크리스는 그의 연륜에 비해 맛의 퀄리티는 그닥 자신 있어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그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칠맛, 진국 같은 맛의 디테일까지 따지는 퀄리티가 아니라는 것이다. 크리스는 자신이 요리사가 아니라 말하면서 그가 만든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순전히 본인만을 위한 것이라 강조한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음식을 만들기에 주저함이 없는 저돌성을 갖기 위해서 크리스는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을 음식 만들기에 투자해 온 것이라 말한다. 덕분에 크리스는 먹고자 하는 음식이 뭐가 되었건 간에 일단 지르고 본다. 하지만 상당수의 독거노인, 특히 남성분들은 단지 음식 만드는 재주가 없다 하여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독거노인을 그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단초 역할을 했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크리스의 경우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면 김치를 꺼내든다. 시작은 김치찌개이지만 그 끝은 김치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김치찜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기대했던 비슷한 맛을 향유하며 대충 만족스러운 한 끼를 해결한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한다. 크리스는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먹고 싶었던 그 비슷한 맛으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 따라서 그는 완성된 음식을 맛으로 즐기는 것은 물론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그에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음식 만들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부 독거노인들은 오늘 정말 김치찌개가 땡긴다 해도 결국 입맛만 다시다 라면으로 끝을 낸다. 어제도 라면, 오늘도 라면. 그러니 이 사회가 이들을 걱정할 수밖에. 독거노인 1년차인 크리스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소심함 때문일까? 독거노인 신분의 비포 애프터의 극명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 아, 힘들어 라는 큰 의미 없는 크리스의 투정 섞인 말에 그전엔 웃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이젠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뭐하냐고 물어봐서 밥 먹으려고 찌개 만든다고 하면 그전엔 지도 먹겠다고 달겨들던 인간들이 좋은 데서 밥 살 테니 나오라고 하고 있다. 난 정말 멀쩡한데 왜 덜 저러지? 동정이 아닌 호감을 원하는 크리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당당함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음은 물론 나름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 크리스는 현재 음식 만들기에 더더욱 진심이 되어버렸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독거노인 신분으로 크리스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청결 이슈인데 이 청결이 음식 만들기에도 크리스에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대접받고 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맛이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청결도의 차이도 정말 극명하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조리와 함께 정리정돈 청소가 같이 이루어지지만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방 전체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게 보편적이다. 젊은 사람이 주방을 개판으로 만들면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면 나름 풋풋해 보일 수도 또는 큰 웃음을 주는 귀여운 존재로도 보여지겠지? 근데 독거노인이 음식을 만든다고 주방까지 개판을 치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10이면 10명의 고먼이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뭐가 드시고 싶은데요, 어르신? 이라고 하지 않을까? 크리스는 조리 도중 어떤 순간에 멈춘다 해도
주방 청결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표치가 있다. 크리스에겐 맛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맛은? 글쎄, 맛은 뭐 최선을 다한 맛. 기본적으로 크리스가 제조하는 음식의 기준은 먹고 죽지 않으면 되고 생각한 기대치의 맛에 근접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맛에 대해 상당히 후한 크리스. 근본적으로 까탈스럽지 않은 싸구려 입맛이라 가능한 것이다. 최초 그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비기너 단계 때 그에겐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였는데, 첫째는 똥손인 그의 손맛에 그의 혀가 굴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똥손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의 싸구려 혀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첫째나 둘째가 실제 맛만으로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현재 크리스는 그의 손맛도 입맛도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이다. 이렇게 음식을 대하는 크리스의 수준을 바탕에 깔고 이제 실제 그가 만든 음식을 예로 들어 그의 음식에 대한 생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크리스의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대충 만들면 먹을 수 있고 비슷한 맛이면 만족하는 수준의 크리스이지만, 단 이 경우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을 때만 해당한다. 외식의 경우엔 사뭇 다르다. 안 해도 될 얘기지만 굳이 하자면 크리스는 유독 스테이크를 싫어한다. 육즙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크리스에겐 그저 느끼함 그 자체일 뿐이고, 차라리 소금에 살짝 찍먹하는 마블링 가득한 꽃등심이면 환장하는 크리스이다. 그래서 메인 디쉬가 스테이크인 경우 에피타이저를 양을 늘려 메인 디쉬로 바꿔달라 요청하는 크리스에게 맛을 개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말하고자 한다. 나름 맛을 추구하는 크리스이다. 이제부터 이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가 추구하는 그의 음식 철학을 말하고자 한다. 크리스는 은퇴 전 광고업계에 종사하였고 오랜 기간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였다. 참고로 그의 MBTI는 ENFP이다. 이성적 접근보단 감성적 접근을 선호하고 수치보다는 분위기를 따지는 그 이기의 요리 강좌를 볼 때면 재료 정도는 훑어보지만 간장 몇 큰술, 물 몇 cc라는 수치는 철저히 무시한다. 아마 귀찮아서 그럴 수도. 그래서 맛이 보장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며, 아까 말했듯이 김치찌개로 시작했지만 끝은 김치국으로 또는 김치찜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크리에이터였던 그에게 새로운 것을 위한 도전이란 본능이 항상 내재되었고, 그런 끼를 부리지 말아야 될 상황에도 겁없이 질러대다 보니 별 희한한 맛을 다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햄버거 찌개이다. 옛날 옛적에 천조국에서 와퍼를 99센트의 세일을 종종 했었는데, 욕심을 부려 두세 개를 사놓고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다 말라 비틀어지게 방치했던 적이 있었던 크리스. 어느 날 문득 한식이 겁나 먹고 싶어 냉장고를 열었더니만 그 말라 비틀어진 햄버거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음식에서도 실험 정신이 강했던 크리스는 지금 보이는 방식으로 햄버거 찌개를 만들어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요즘도 종종 이 햄버거 찌개를 먹고 있다. 어떤 맛일까? 그냥 찌개 맛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크리스가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인데, 짝퉁? 흔히 말하는 유사 제품이 있듯이 크리스는 유사 음식을 즐겨 만든다. 오늘은 그가 비빔밥을 먹고 싶었는데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고 또 해당되는 식재료를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태국이라 일단은 냄새를 맡고 신선도를 따져서 여러가지 풀떼기들을 준비하여 적당히 씹을 수 있는 부위만 모아 비빔밥을 만들어 보았다. 쌉싸름한 향이 있는 풀들이 좀 있어 결코 심심한 맛은 아니었고, 아참,
이 비빔밥의 핵심은 고추장이 아닌 된장으로 비벼져야 한다는 것이다. 된장과 참기름으로 비벼놓은 풀떼기 비빔밥은 풍미가 상당하다고 크리스는 말한다. 그의 말대로 맛이 있을까? 동네 슈퍼에서 아무 풀이나 사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이렇게 음식 만들기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크리스. 가끔, 정말 가끔씩 용서받지 못한 맛으로 혀를 썩게 만들었을 때 다음날 폼나는 레스토랑에서 딜리셔스한 음식으로 혀를 중화시키면 되니까.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그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겼다. 그래서일까? 얼굴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큰 행복도 좋지만 이 소박한 한 끼 식사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스스로에게 크리스는 감사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